저는 이제 의생명시스템학부에 있고요.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이제 영어로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우리말로 이제 생명정보학인데요. 이 과목 자체가 이제 이 컴퓨터 기술을 많이 요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웹서핑도 해야 되지만, 리눅스 같은 데서 커맨드 라인 창에서 이제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고 결과를 판독하거나 뭐 그러는, 또는 뭐 자바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제 컴퓨터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 과에서 다른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이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온라인 강의에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제 과목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융합 전공을 저희에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온라인 강의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대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제 과목을 이제 운영하면서 몇 가지 제가 늘 이제 느꼈던 사항인데요. 학교에서 제 과목을 학교에서 듣고 이제 A+ 받은 이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들어오면 제가 가르친 과목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낙담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가르쳐도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부 4학년 학생을 제가 회사에 인턴을 이제 보내본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학생들이 가서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가서 뭐 서류 정리하거나 뭐 단순한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 이제 또 물론 그 회사에서도 학부 학생들을 인턴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그 학생들이 이론만 배워가지고는 기억에 남지도 않고, 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본인들의 실무 능력을 키워주는 건 많이 답이 아닌가, 제 과목에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직접 해본 그런 경험은 생각보다 오래 갈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또 이렇게 휴업을 했을 때, 인턴을 갔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과목을 이제 많이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이 온라인 강의 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찾아보니까 액티브 러닝이라는 게 있고 인덕티브 러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걸 알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갖다 붙인 건데요. 제가 2학년 과목이 있고 3학년, 4학년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2학년 과목에서의 이제 목표는 아무래도 여기 전공 이해를 이제 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제가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 커리큘럼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16자 주차별로 제가 이제 정리해놓은 스케줄이 있는데요. 요 앞에 이제 이 주차고요. 이따 잠깐 내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아이템들을 제가 이 과목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과목에서 가르쳐야 되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실습도 했지만 학생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방법은 저 구성 요소를 가르칠 때 저 구성 요소들이 다 나와 있는 논문을 한 편을 선택을 해서 그 논문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그 논문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그 요소들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걸 하나씩 설명을 해가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이제 어떤 거였냐면, 난치병에 걸린 어떤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의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병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해서 나았다 뭐 이런 논문인데요.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특정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가 나오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유전자에 대한 개념, 또 그것이 돌연변이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단백질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해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성 요소들을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가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백질 구조, 그러면 단백질 구조를 이제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체험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론과 그 체험이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실습 과목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습과 이걸 따로 떼서 하는 건 아니고 한 과목 안에서 이론과 실습을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학년 과목은 논문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치면은 3, 4학년 과목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면 프로젝트 한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분석 과정이 있을 텐데 그 분석 과정을 이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미 논문 나와 있는 데이터죠. 그런 것을 공개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논문처럼 이제 저희도 그 논문에서 했던 그런 프로세스를 쫓아가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학년을 마치고 나면 인턴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스킬이 쌓이게 됩니다. 4학년이 마치고 나면은 이제 취업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만큼은 안 되겠지만, 취업이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 분야가 아니고 의과대학 병원에 있는 연구실에 이제 대학원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다른 이 의과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저희 학생, 4학년 학생들을 이제 대학원생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도록 이제 이 과목이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쭉 결정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먼저 3학년 과목을 혼합 강좌로 개설을 했고요. 그때 수강인원 40명 정도 되고, 그때 이제 이 핵심은 이제 컴퓨터 기술을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게 리눅스 쉘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리눅스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리눅스에서 이제 그 명령어를 입력하고, 이제 옛날에 그 윈도우 나오기 전에 도스에서 명령어 dir 하면 쫙 리스트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제 계속 타이핑으로 명령어를 하고 결과를 보는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2학년, 그래서 이제 그걸 성공적으로 하고, 이제 이번 지난 1학기 때는 이제 2학년 과목마저 이제 했습니다. 이건 이제 두 분마다 나눠져 있긴 한데, 합해서 한 70명 정도 되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웹 서버에 있는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지금 이제 이번 2학기 때는 이제 4학년 과목을 또, 이거랑 좀 유사한 과목이지만 좀 더 심화된 과목이거든요. 4학년 과목을 또 동영상으로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학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년 2학기 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던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필요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분야의 소프트웨어들이 거의 다 이제 리눅스 명령어 상태로 실행이 됩니다. 웹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고요. 대부분들이 이제 리눅스 명령어 상태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저희 학생들이 리눅스라는 이름도 이제 들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명령어로 치다 보면은 계속 타이포그래피컬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을 모아놓고 이제 명령어 이렇게 시범 보이고 학생들이 따라치고 하다 보면 계속 에러가 나기 때문에, 또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못하는 학생을 놔두고 그냥 가면 그 학생은 계속 지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 또 케어하다 보면 나머지 학생들은 지루해하고, 저도 굉장히 에러가 많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2학년 과목의 경우도 이 한 웹 서버에 40명의 학생이 동시 접속하면 그 서버가 견디지 못해요. 동시에 접속하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나 다음처럼 이렇게 그냥 브라우징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를 분석을 해달라고 이제 리퀘스트를 하면 거기에 계산을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서버들이거든요. 시퀀스 분석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수십 명의 학생이 동시 접속을 하면 이제 그쪽 서버가 상당히 지연되고, 수업 시간에 물론 좀 기다리면 되긴 하지만 학생들이 10초 이상 기다린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저한테 굉장히 애로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화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굉장히 복잡한 화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비워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온라인 강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강좌에서는 이미 녹화된 거니까 학생이 이제
정지를 하고 또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각자 따로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 접속하는 문제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이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녹화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캠타시아 이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캠타시아를 써서 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 PPT만 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이제 리눅스 컴퓨터의 화면을 윈도우 상에다 띄워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명령창을 직접 타이핑을 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현상을 캡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PPT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노트북 화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제 캡처하는 캠타시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강의 내용을 이제 녹화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말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제 얼굴은 제가 찍을 수도 있지만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또 이거는 이 자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막 여기저기 눌러가지고 여기 뭐가 해나오는데 이 클릭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이게 어디 써서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 클릭하고 어디 클릭하고 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걸 학생들이 이제 보고 그 결과를 같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이제 이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도 알고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튜토리얼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캠타시아가 이제 제가 많이 쓰긴 하지만 캠타시아 말고도 또 다른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고투미팅이라는 것도 소프트웨어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웨비나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로 이제 원격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상회의하는 솔루션인데요. 근데 이거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녹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노트북하고 데스크탑하고 두 개 사이에 옆에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지만 두 개 사이에 화상회의를 시켜요. 저 혼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이쪽에 자동으로 이제 녹화가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써보니까 이 고투미팅에 있는 이 녹화 프로그램이 캠타시아보다 훨씬 MP4로 굽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캠타시아는 써보니까 상당히 녹화 시간보다도 나중에 MP4로 컨버전하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 웨비나는 이 고투미팅은 그런 면에서 훨씬 편려요. 웨비나도 이 고투미팅도 마찬가지로 이 바탕화면을 전체를 capture해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 위에 보이시는 화면은 그렇게 웨비나로 제가 이제 캡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 말고도 뭐 프레지나 또는 이제 웹에서 여러 가지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의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 리눅스 명령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어 자체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는 이런 일종의 강의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강의록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구글 닥스로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런 이걸 볼까요? 예를 들면 이거를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구글 문서가 뜨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 저희 명령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그 파일 아웃풋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제 강의 온라인 강의에서 거의 이걸 읽다시피 하면서 이제 또 명령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강좌에서 제가 하고는 말을 거의 다 써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또 나중에 이거를 자세히
온라인 강좌 들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이걸 나중에 보고 다시 자습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세히 썼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이론적인 내용도 있고 또 뭐 그것을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이제 뭐 어떤 명령어를 쓰면 된다. 명령어 그리고 그 명령어 왜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까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자세하게 쓸 수 있는 한 제 자세히 썼습니다. 뭐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중간 중간에 이제 퀘스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강좌 1주짜리 강좌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페이지에 다 이제 링크가 걸려 있죠. 16주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주를 채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애로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중간고사가 이제 중간에 껴있을 때는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건가. 저희가 항상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있는 거, 중간 시험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는데, 그날은, 그 주는 온라인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이게 온라인에서 강좌를 한 것을 이제 오프라인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주에는 이제 중간고사는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으로는 그 문제풀이, 해답, 풀이하는 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풀이를 이제 동영상으로 해결하는 거죠.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말고사도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도 여기 보면 기말고사 보고 기말고사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거를 안 들으면 출석 인정이 안 돼요. 할 수 없이 저걸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험 다 끝났는데 보통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아무 신경 안 쓰는데 이제 풀이를 들어야 되는 동영상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뒤에 이 유튜브가 이제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하나 한 거는 뭐냐면 요 뒤에 그 유튜브 제가 이제 MP4를 구웠기 때문에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 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동영상 시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복습할 필요가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걸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험 보기 위해서도 다시 복습을 할 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는 MP4를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캠퍼스에 올린 파일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예측 원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유전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라클 기기라든지 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아까 그 제가 만든 그런 강의 자료고요. 또한 이제 GC 컨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조명체적인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쭉 제가 올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복습에 상당히 편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라인 지난번에도 저도 여기서 들었는데 이 온라인 강좌를 그냥 이론 강의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냥 틀어만 놓고 안 듣는다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2개, 3개를 동시에 틀어놓고 동시 시청을 하는 경우도 태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는 이 실습을 하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안 하면 이제 어차피 그냥 듣기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이제 온라인 강좌 틀어놓고 또 옆에서 한쪽에서 잠시 세워놓고 뭐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습을 하고 그래도 실습 안 할 수 있죠. 학생들이 그냥 뭐 한 것처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퀴즈를 봅니다. 근데 퀴즈를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학기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 대면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왔으니까 그 내용을 물어보는 퀴즈를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이 b.socrative.com에 들어가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사이트는 들어가서 이제 직접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30분 정도를 잡아먹어요. 10문제 푸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마치고 집에서 이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푸는 상황이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학생들이 쭉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이 학생이 어느 문제를 이제 10문제인데 각 문제별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쭉 이렇게 현황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이제 점수는 안 매기더라도 어느 학생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이 되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점수는 반영하지 않지만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반영하겠다 성적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렇게 했는데도 뭐 그래도 그냥 건성건성 한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퀴즈도 같이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점 소크라티브인데요. 이게 이제 이 사이트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한번 스마트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b.socrative.com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웹브라우저로 b.socrative.com이고요. 교실을 물어볼 겁니다. 학생으로 들어가세요. 선생님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교실에 sskinb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객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교실 이름이 sskinb. 지금 두 명 학생이 공부를 했다는 게 지금 이거입니다. 4명 들어갔습니다. 지금 6명 들어오셨네요.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죠? 아예 뭐 실제 수업 시간에는 자기 이름 써야 되니까 친구 쓰면 안 되고 아무나 쓰시면 근데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가는 건 좀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자기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 오지유 상담이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내기 나라입니다. 이 객관식이 가능하고요. 단답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뭐 있나? 좀 이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셨죠? 그러면 이제 지금 1번 문제, 지금 6분 다 하셨네요. 7명 중에서. 한 명 안 했네요. 빨리 하세요. 만약에 이게 지금 답을 모르시니까 아무거나 좀 선택하세요. 하고 나면 이제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B가 정답이에요. 정답이고 이거 선택하신 분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정답이 뭔지를 알려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이 다음 문제 넘어가면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지금 여기 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이제 여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힌트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힌트 같은 걸 미리 넣어놓으면 학생들이 힌트를 보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이 맞았고 아무도 한 명도 못 맞추셨네요. 다 틀리셨네요.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 계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음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요걸 저거네. 단답형. 뭐 이게 URL은 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답형 사실 선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동료를 누르면 이제 저한테 이 차트로 누가 몇 번 문제 맞았고 틀렸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자기 이름을 다 안 바뀌는데 선생님 신명이 나오고 누가 맞았고 틀렸고가 쫙 합산해서 나오고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시스템으로 저도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실습은 이걸로 못 하고요. 예. 소프트웨어를 이제 돌리고 뭐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이제 아웃풋이 있잖아요. 예. 그 아웃풋에서 특정 사항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그걸 본 사람만 답할 수 있는 거죠.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아웃풋에서 뭐 아까 본 것처럼 뭐 무슨 뭐는 몇 개라고 나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뭐 길이는 얼마였더냐 이런 식으로 그 아웃풋을 본 사람만이 답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문제별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야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 세팅을 해놓으세요.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각 주차별로 이제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좀 전에 하신 게 12강이었고요. 만약에 다른 강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요게 지금 하신 거예요. 요거는 한 문제씩 제가 이제 교사 기준으로 가는 거고, 요걸로 온라인 제가 이제 OK를 해놓으면 이제 학생이 자기가 문제 1번 답을 하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또 이제 그래서 자기 혼자 학생 주도형이죠, 이거는. 근데 이제 답이 즉석에서 나오는 거죠. 그 즉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하게 할 때는 이 상태로 해두고 시작을 하면 제가 이걸 꺼도 다시 로그인하면 제가 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 보통 온라인 강의 시청하는 그 기간 동안 어느 때 해도 상관없게끔. 그럼 자기가 계속해서 복습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했던 거를 에디팅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풀어야 돼. 만약에 하다가 많이 틀렸어. 그러면 망했다 싶으면 다시 풀어야 돼. 그러면은 옛날 거 있고 또 새 개 또 올라가죠. 근데 하여튼 재미있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문제 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 예를 들면 퀴즈 이렇게 나가서 퀴즈 생성 여기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입니다. 여기다 질문하고 이제 이게 이제 객관식이냐 참 거짓이냐 yes,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true냐 false냐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단답형 아까처럼 얼마 딱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원하는 개수만큼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이제 지문을 3개만 하고 싶다 하자. 그러면 이거 지우면 되죠, 그냥 이렇게 지우면 되고 3개만 하면 되고 요게 정답이다 싶으면 여기다 정답을 해놓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4 1 여기는 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어느 걸 정답인지 이거 선택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설명, 힌트를 좀 써놓으면은 학생들이 이제 좀 더 하기 편하겠죠. 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게 무료인가요? 아, 예, 무료입니다. 예, 제가 주는 질문 무료입니다. 그럼 뭐 도네이션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 그 해본 적은 없네요. 누가 운영을 하는 건지 저게 상당히. 아, 이거는 저도 잘 몰랐다가 우리 그 자연대 그 워크숍에 갔는데 그 배우학부에 계신 김지영 교수님이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 워크숍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선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몇 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로그인 첫 화면에 들어갔을 때 학생과 교사 둘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로 들어가셔서 자기 반을 만드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그 교실 이름만 학생들이 알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죠. 그 대면 강의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이죠. 온라인에서 실습하고 얻은 거에 대한 이제 뭐 이제 질의응답 이런 걸 주로 이제 하고 여기 이제 이걸 반대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이론 강의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습하면 온라인 안 듣고 옵니다. 학생들. 그래서 반대로 온라인에서 실습하고 오프라인에서 왜 그랬는지 설명해주면 어느 정도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한참 유발해놓고서 이제 결과를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작년에 2학기 때 했던 유전체 학회론 과목에 그 37명이 수강 신청했는데 31명이 강의 평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14년도에는 100%
오프라인 강의였고 15년도에 이제 온 오프라인 50대 50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강의 체험 점수가 상당히 임프루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해결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까만 게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했을 때고 이 회색이 이제 혼합 강의 했을 때 만족도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불만사항도 제가 이제 좀 추려봤는데요. 대면 강의 했을 때 100% 대면 했을 때는 이제 수업 속도가 빠르고 이론 기반으로 이해하는 부분까지 병행하기에 실습과 이론을 달라는 건 벅차다 하고 이런 거. 그러면 뒤쪽에서는 잘 안 들린다. 제가 그런 주제가 제 목소리가 안 좋은 거고요. 또 다수가 이해하지 못해도 진행되는 수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학생이 있는데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이 있고 빨리빨리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명령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이제 할 수 없이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제 뒤처지는 학생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아까 이런 이제 계속 같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하고 온오프라인 혼합 강의를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불만사항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이제 배우는 양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 강의는 이제 40분이 미니멈이거든요. 40분이 미니멈인데 2시간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커리큘럼에 있는 모든 양을 다 자세하게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40분 갖고 훨씬 넘게 되거든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도 안 돼, 이제 반복 시청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거죠. 한 강좌 듣는데 뭐 4시간씩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왜냐하면 하다 말고 세워놓고 자기도 해보고 또 컨티뉴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 40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양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 자체가 뭐 학생들은 빨리 보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시간이 작고 자본이 있고 뭐 이 학생은 그래서 대면 강의가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좀 저는 상당히 이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학생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있는가, 이번 학기, 제가 이제 그렇게 작년에 좀 자신감 얻어갖고, 이번 봄학기에 하나 더 했는데, 이거는 아주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제, 이거는 제가 분반을 했거든요. 원래 두 분반을 하느라고, 좀 두 반의 사이 편차가 심해요. 최종 점수가 원래는 90.94하고 98.24였는데, 이제 85.24하고 91.38로 많이 선정이 나왔고, 이 전체적인 그래프도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이제 시프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2학년 과목이고요. 아까 과목은 3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도 대면 강의할 때는 이제 수업 진행도 빠르고 컴퓨터 어렵다, 또 컴퓨터가 속도가 느려서 리스폰스 안 한다, 이런 감정일 때 오프라인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했을 때, 아까 이제 퀴즈는 좀 되게 강하게 나왔겠다 온라인 퀴즈. 그 다음에 강의가 길다. 이 학생은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써뒀는데, 이 학생의 얘기는 주로 뭐냐면, 제가 제 연구실에서 이 캠타시아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따르릉 소리 제가 이제 포즈를 하긴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갑자기 당황하니까 저도 좀 시간이 걸리고, 따르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이 편집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사람만큼 되진 않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연스러운 면도 있긴 하지만, 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좀, 녹음실 같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같이 라이브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좀 딜레이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지루하다.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좀 깔끔치 않다. 이 동영상 제작이 깔끔치 않다. 그 다음에 또 발음도 좀 별로 시원찮다. 그런 게 이제 주로. 다른 학생들 얘기도 이 학생에서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그래서 지금 2학년 과목인데 내년 봄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는 좀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개선할 건가. 성적도 이 강의평도 훨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항상 제가 이제 두 번 다 좋게 나왔으면 참 저도 좋겠지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거기 때문에 저한테도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제 그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지금 현재 스튜디오 문제 때문이기도 하죠. 스튜디오. 네, 촬영하시는 게 이제 사무실 하시는 게 더 시간 조절 같은 거 편하신 면이 그렇죠.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교육개발센터의 스튜디오가 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이 강의 이거 특성상 지금도 저 핸드폰이 자꾸 오는데 그 이제 이 컴퓨터 안에서 뭐 이 프로그램 설치 같은 것도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냥 어쨌든 뭐 전화를 어떻게 꺼놓고 하든지 뭐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긴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컴퓨터는 뭐 집에서 PC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리눅스 그 수습할 때는 이제 저희 그 전산 수습실이 좀 리눅스로 전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야 되고 집에서 할 때는 이제 뭐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뭐 버추얼 박스를 깔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서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캠퍼스가 리눅스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볼 수는 있는데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학생들 입장은 되게 애로사항이 많고 불만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가셨군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이캠퍼스가 스마트폰은 되니까 한쪽 스마트폰 놓고 리눅스는 명령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캠퍼스가 작년 가을에 윈도우 10에서 잘 안 들어가는 말이 많아서 학교 초에요. 네. 올해는 어떤 정도인가요? 혹시 고려하시는 분? 윈도우 10은 제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몸으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가 다 다시 다운그레이드 다 없애버려 다 윈도우 7 다 내려갔거든요. 작년에. 이 캠퍼스 때문에 그랬어요? 네, 인터페이스 안 먹어가지고. 근데 올해 보면 어떤 그거는 버전, 제가 알기로는요, 버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학교 그 학생들 컴퓨터의 세팅이 되는 게 달라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엔지니어 분께 문의를 했었는데, 그 버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학기까지만 저희 캠퍼스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운영이 되고 다음 학기에는 저희가 개편된 걸로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다음 학기면 내년 네, 내년 1학기인데요.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많은 것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 봤더니 그렇게 이 캠퍼스가 문제가 있으면은 끝까지 이제 얘기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중간에 두세 번 얘기했을 때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둬 학기 말에 와서 투수한 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나했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이 싹 바뀌는 게 네. 그전에 썼던 데이터는 다 공부를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요. 이전을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이캠퍼스 그 개선한 TF에 들어가서 조금 상황을 아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많이 해도 반응이 안 되는 게 그 업체랑 메인터넌스 계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예 그냥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HTML 뭐 5 이런 게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옛날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브라우저에서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만 되게끔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거예요. 뭐 셋업을 고치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셋업을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뒤지게 있는 학생들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가끔마다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FAQ에 다 이제 올려는 놨는데요. 그거를 또 이제 학생들이 연락을 해서 그걸 시도를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되는데 그냥 안 되네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기 말에 가서 왔어요. 부정을 잘 못 들어서 부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점들까지 저희가 지금 캐치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어려운 게 있었어요.
이게 뭐 수업의 과목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게 온라인 이런님이 적합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 저도 뭐 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과목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습 과목,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난 작년에 이 간담회 왔을 때도 그 공대 어떤 교수님이 실습은 만나서, 왜냐면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 못하는 거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게 실습을 하는 거고 이론은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안 듣고 오더라는 거죠. 그 강의평가 다른 이제 공업자의 그걸 보면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말씀하셨죠.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이해 안 가거나 궁금증이 생겼던 걸 이제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문제가 학생들이 안 듣고 많이 해보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좀 좋은 예. 그래서 어떤 학생은 차라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온라인에서 복습을 대사에서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순서를 네. 바꾸면 먼저 오프라인을 먼저 하고 예, 온라인의 복습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런 학생도 있던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러면 어차피 온라인 안 하죠.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예, 그 복습을 안 하기가 더 쉽죠. 아무래도. 먼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그 뭐 제가 이제 KBS인가 어디서 이 고등학교에서 이 혼합, 그러니까 플랩드 러닝 하는 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도 이제 그 수업 이런 게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거기서의 내용도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오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디스커션 하는데 절대로 그 이 동영상에서 본 거를 다시 리피트하지 않는다. 그걸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학생들이 절대로 한쪽은 동영상 안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 자신하고 이제 유혹이 생기죠. 학생이 잘 이해 못하고 왔는데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데 그걸 꾹꾹 참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이 강의는 제가 정말 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 그러니까 성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잘릴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근데 여기 제가 불만 삼아서 그렇지 뭐 좋다고 쓴 학생들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이 온라인 강의가 있어서 복습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이런 평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학생을 만족시키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적이 이제 어떻게든가 이 지적된 사항을 좀 고쳐가자 그거지 뭐 이걸 바꾸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학생 상담을 하면서 한번 다른 교수님이 이런 수업을 하니까 저도 이걸 이번 다음 학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떠냐 한번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간고사 같은 거 준비할 때 네. 빠진 거 같은 거 잘못 들은 걸 쭉 여러 번 복습한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온라인 수업할 때도 뒤에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수업을 듣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전에만 공부하는 형태가 있는데 아마 여기도 그런 학생들이 특히 교수님이 많은 양을 소화하시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시험 보기 전에 다 소화하기 어려워서 하는 컴플레인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뭘 또 지금 이제 이 캠퍼스 들어가면 이제 출결 확인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온라인 강좌를 지금 어느 학생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쫙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보면 그 대면 강의하기 바로 전날 밤에 들어요. 미리미리 듣는 학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가 이제 오늘 밤 안에 안 들으면 내일 아침에 갈 때 이게 그때까지가 출결 시간이니까 마지막 날 듣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죠, 당연히. 밤새고 듣는 거죠. 저는 그때 저 담당하셨던 분이 온라인 출석 시간을 정할 때 강의 전날을 정하지 않으시고 강의 전날을 정하시고 전날로? 예. 미리 들을 수 있게 하루에 이틀 정도 전에. 근데 마찬가지죠. 그때까지 하여튼
그 마지막에 임박해서 듣는 게 이제 학생들의 태도니까. 그리고 저는 그 중간고사 때요. 중간고사 저는 온라인 강좌를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전전날까지로 하고 그날 그 이후에 드러나면 좀 감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으는 학생은 좀 어쨌든 계속 하시죠. 저는 중간고사 전에 온라인 강좌를 몇 개 분에 찝어서 요약하는 걸로. 총정리. 예, 요약하는 영상 올렸어요. 네네네. 그런 것도 저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제 이렇게 보면은 중간고사 여기 어디가 있나? 중간고사전 정리 이런 게 있죠. 네, 기말고사 볼 때 기말고사 정리 이런 과목 그런 한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